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대운빌딩 마당에서 40년 우정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무철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고 김대식과 최규태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둘러대고 진실을 말해. 한무철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식아, 넌 내 복권을 훔쳐갔고 규태야, 넌 내 건물을 가로챘어. 김대식의 얼굴이 붉어지며 억울함이 터져나왔습니다. 훔쳤다고? 나는 정당하게 주었어. 네가 떨어뜨린 줄 어떻게 알겠어? 최규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무철아, 나는 정말 너를 도우려고 했어. 네 빚을 갚으려고. 40년 친구를 도둑으로 의심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김대식의 차가운 말이 한무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변명 안 할게.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 한무철이 무릎을 꿇으며 절규했습니다. 친구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생각됐어. 새 친구의 마지막 오해가 풀리면서 최종회에서 충격적인 반전의 결말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대운을 잡아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대운빌딩 마당에서 한무철이 두 친구를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40년 우정을 송두리째 흔드는 배신감과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둘러대고 진실을 말해. 한무철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식아, 넌 내 복권을 훔쳐갔고 규태야, 넌 내 건물을 가로챘어. 40년 친구 사이에 이게 뭐야? 김대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훔쳤다고? 나는 정당하게 주었어. 바닥에 떨어진 복권을 주어서 내가 산 복권이랑 같이 보관했을 뿐이야. 네가 떨어뜨린 줄 어떻게 알겠어? 거짓말 하지 마. 한무철이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넌 내가 기억을 잃었다는 걸 이용해서 나를 속였어. 최규태가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습니다. 무철아, 나는 정말 너를 도우려고 했어. 23빌딩을 팔아서 네 빚을 갚으려 했고 대운빌딩도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내 명의로 바꿔서 지키려 했던 거야. 30억이면 될 걸 40억에 팔아서 10억을 착복했잖아. 한무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게 친구를 도우는 거야? 이때 이미자가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남편의 격앙된 모습에 가슴이 조였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이렇게 소리치면 당신은 빠져. 한무철이 아내를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건 우리 남자들 문제야. 김대식이 이미자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자씨, 죄송해요. 집에 들어가 계세요. 네가 뭔데 내 아내한테 명령해? 한무철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너희 둘 다 내 뒤통수를 쳤으면서 뻔뻔하기까지 하냐? 최규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우정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해. 나는 진짜 너를 위해서 한 일인데. 위해서? 한무철이 비웃었습니다. 자기 배만 불리려고 했으면서 무슨 위해서야? 4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본 거지. 김대식이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말 없어. 나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네 본색이 드러나는군. 한무철이 김대식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결국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잖아. 세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미자는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한무철은 뿌리쳤습니다. 최규태가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나는 간다. 김대식도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군. 마당에 한무철과 이미자만 남았습니다. 한무철은 친구들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우정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법원 청사 앞 계단에서 한무철이 공문서를 손에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사망신고 취소 승인서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동시에 스며들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무철이 승인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됐다. 나 이제 정식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야. 한태아가 벌떡 일어나며 환호했습니다. 아버지, 정말요? 이제 정당하게 일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 태아야. 이제 아버지가 떳떳하게 일해서 돈 벌 수 있어. 한서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겠네요. 한무철이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을 끼쳤는지 미안한 마음이 복받쳤습니다. 이미자가 남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새 출발할 수 있겠어요. 한무철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태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오해가 안 풀렸어요? 오해가 아니야. 한무철의 목소리가 딱딱해졌습니다. 걔네들이 나를 배신한 게 분명해. 이미자가 남편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40년 친구인데. 혹시 오해는 아닐까요? 당신은 몰라, 미자야. 한무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다 기억해. 그들이 어떻게 나를 속였는지. 한서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오늘만큼은 기뻐하세요. 신분을 되찾으신 거잖아요. 한무철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습니다. 맞다. 오늘은 좋은 날이야.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한태아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왔습니다. 그럼 축하 건배라도 해요. 아버지의 신분 회복을 축하해서. 가족 4명이 컵을 들고 건배했습니다. 하지만 한무철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친구들에 대한 원망과 씁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한무철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인생에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수사관이 모니터 앞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장태풍 사건을 조사하던 중 우연히 복권방 주변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네. 이 부분을 다시 봐야겠어. 수사관이 마우스를 클릭하며 영상을 되감았습니다. 한무철이 복권방에서 나오는 장면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놓쳤던 디테일이 보였습니다. 잠깐만. 영상을 더 천천히 돌려보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무철이 복권방에서 나온 후 잠깐 멈춰서 복권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화가 난 듯 바닥에 던져버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수사관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47분. 그리고 다른 각도의 CCTV를 확인해보자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후 5시 23분 김대식이 바닥에 버려진 복권을 발견하고 줍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산 다른 복권과 함께 가방에 넣는 장면까지 선명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이야. 수사관이 한무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무철 씨,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1시간 후 한무철이 조사실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친구들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사관이 모니터를 한무철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복권방 주변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한무철이 복권을 바닥에 던져버리는 장면을 본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나야? 네, 맞습니다. 화가 나서 복권을 버리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영상도 보세요. 두 번째 영상에서 김대식이 복권을 줍는 장면이 나오자 한무철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대식이가 정말로 주운 거였어?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당신이 버린 복권을 김대식 씨가 나중에 주운 것이 맞습니다. 김대식 씨는 그게 당신 것인 줄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무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친구를 도둑이라고 몰아붙였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내가 스스로 버린 거였구나. 복권 번호를 확인해보면 더 명확해질 겁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무철은 서류를 받아들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화가 나서 던져버린 복권이 당첨 복권이었고 그것을 김대식이 정당하게 주워간 것이었습니다. 40년 친구를 배신자로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의 성급한 판단이었습니다. 한무철이 비틀거리며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이 창백했고 눈빛은 완전히 초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미자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다가 남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한무철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자야, 나는 정말 바보야.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한무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의 진실을, 자신이 복권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김대식이 정당하게 주었다는 것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미자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대식 씨가 진짜로 아무것도 안 훔쳤어? 한무철이 절규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갔어. 40년 친구를. 이미자가 남편 옆으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당신도 몰랐던 일이잖아요. 몰랐다고? 한무철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게 변명이 되나? 나는 친구를 믿지 못했어. 의심했어. 배신자라고 몰아갔어. 한무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자책감과 후회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규태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도 나를 도우려고 했던 거였어. 그런데 나는 뭘 했어? 이미자가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에요. 사과하면 돼요. 사과? 한무철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도둑이라고 배신자라고 몰아갔는데? 사과한다고 용서가 될까? 한무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 인간인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런 말하지 마세요. 이미자가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라도 진실을 안 거예요. 너무 늦었어, 미자야. 한무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 사람들을 잃었어. 40년 우정을 내 손으로 박살냈어. 이미자는 남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진심을 알아줄 거예요. 용기를 내요. 한무철은 아내의 위로를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희망을 찾으려 했지만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데운치킨 앞에 선 한무철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김대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대식이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하러 왔어? 한무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대식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대식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어나. 나 진짜 잘못했어. CCTV 봤어. 네가 정말로 주운 거였구나. 김대식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알았다고? 정말 몰랐어. 나는 정말. 그만해. 김대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일어나라고. 한무철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대식아, 나 진짜 후회해. 40년 친구를 의심한 내가 정말 바보였어. 김대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후회? 이제 와서 후회가 무슨 소용이야? 용서해줘. 제발. 용서? 김대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봤어? 40년 친구의 돈을 훔칠 정도로 비열한 인간으로? 한무철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대식이 계속했습니다. 너는 돈 앞에서 얼마나 추한지 똑똑히 봤어. 친구보다 돈이 더 중요한 인간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그게 아니야, 대식아. 나는.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김대식이 등을 돌렸습니다.
나는 너 같은 친구 필요 없어. 대식아, 나가줘. 다시는 오지 마. 한무철의 얼굴이 참담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용서 안 해줄 거야? 김대식이 뒤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4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걸 봤잖아. 그게 바로 너 때문이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한무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치킨집을 나왔습니다. 40년 우정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한무철은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잃는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최규태의 부동산 사무실 문 앞에서 한무철이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김대식에게 차가운 거절을 당한 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온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규태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왜 왔어? 규태야. 나 잘못했어. 최규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뭘? 23빌딩. 네가 정말 나를 도우려고 한 거였구나. 최규태가 펜을 책상에 던졌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 한무철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네가 그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다고. 최규태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40년 친구가 뭔지도 몰랐다는 거네. 규태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최규태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피로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뭐? 내가 너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어. 23빌딩을 판다고 했을 때, 대운빌딩 명의를 바꾼다고 했을 때 왜 그래야 하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 한무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를 믿지 못한 게 문제였어. 믿음. 최규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믿음이라는 게 있었나? 무슨 소리야? 물론 있었지. 그럼 왜 나를 의심했어? 최규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나를 사기꾼으로 봤어? 한무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최규태가 계속했습니다. 나는 정말 너를 도우려고 했어. 네 빚을 갚고 네 건물을 지키려고. 하지만 결국 오해만 샀지. 규태야. 시간이 필요해. 최규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전처럼 될 수 없을 것 같아. 한무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 우정은 끝인 거야? 최규태가 한무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한무철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번째 친구도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최규태가 먼저 사무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무철아.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혼자 남은 한무철은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40년 우정이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대식이 가족들을 거실에 모아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해숙, 김석진, 김아진 모두 아버지의 심각한 모습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회의를 하려고 다 불렀어. 이해숙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설마 또 한무철 때문에? 김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무철이 왔었어. 무릎 꿇고 사과하더라. 김석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었다고요? 응. CCTV에서 진실이 밝혀졌대. 자기가 복권을 떨어뜨렸고 내가 그걸 주운 거였다고. 이해숙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야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네. 너무 늦었어. 엄마 말이 맞아요. 김아진이 동조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의심하고 괴롭혔는데. 김대식이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결정했어. 뭘? 당첨금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할 거야. 이해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미쳤어? 혜수가 들어봐.
김대식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 돈 때문에 40년 친구를 잃었어. 돈이 뭐 그리 중요해? 중요하지. 이해숙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김석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기부하실 생각이세요? 절반. 가족들이 모두 입을 벌렸습니다. 절반이라고? 이해숙이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나머지는 가족들과 나눠서 써. 하지만 사치는 안 돼. 김아진이 아버지의 결심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한무철 아저씨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김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를 잃고 나니까 깨달았어. 돈이 뭐 그리 대단한 건가? 우정보다 소중한 게 아닌데. 그래도 너무해. 이해숙이 울먹였습니다. 한무철이가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 도와줄 거야. 김대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철이 빚 갚는 거 도와줄 거야. 김석진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감동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김대식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친구인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이해숙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김대식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철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을까? 김아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대식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알려줄 거야. 진짜 친구라면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팜투마켓 사무실에서 김석진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박예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석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해. 김석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예원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한서우 말이야. 박예원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투자 철회하신다고 했지? 그건 나 때문이지? 박예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해서? 김석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원아, 그게 아니야. 양쪽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복잡하다고? 박예원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한서우가 더 중요하다는 거네. 그때 한서우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는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오빠, 저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김석진이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서우야, 그게 아니야. 맞아. 박예원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없으면 모든 게 해결돼. 한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서우야. 김석진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우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오빠 사업이 더 중요해요. 박예원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석진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김석진이 박예원을 노려보았습니다. 예원아, 너무해. 뭐가 너무해? 나는 정당하게 경쟁하는 거야. 한서우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 정말 괜찮아요. 잠깐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김석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우를 향한 사랑이 더 컸습니다. 안 돼. 김석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서우를 포기할 수 없어. 박예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예원아, 미안해. 너는 소중한 친구야.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서우야. 한서우가 놀란 표정으로 김석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김석진이 서우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았습니다. 서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회사가 망해도 상관없어. 박예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마. 정말 후회하지 마. 그녀가 사무실을 나간 후 김석진과 한서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부뚜막 한식당 뒷마당에서 한태아가 김아진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난 후에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태아가 손을 비비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진아, 할 말이 있어.
김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아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데요? 너 좋아해. 김아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갑자기가 아니야. 한태아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좋아했어. 근데 말 못하겠더라. 왜요? 한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한심해서. 백수의 빚쟁이에. 너한테 어울리지 않잖아. 김아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태아 씨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왔어요. 한태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네. 처음엔 정말 싫었는데. 김아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요즘엔 태아 씨가 없으면 뭔가 허전해요. 아진아. 하지만 걱정돼요. 김아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태아 씨 아버지 일 때문에. 한태아가 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어른들 문제야. 우리랑은 상관없어. 정말 상관없을까요? 없어. 한태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좋아.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김아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아 씨, 많이 변했어요. 뭐가? 예전엔 허세 부리고 거짓말도 많이 했는데 요즘엔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한태아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너 앞에서는 가식 떨기 싫어져. 고마워요. 뭐가? 진짜 모습 보여줘서. 김아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더 좋아요. 한태아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사귈 수 있을까? 김아진이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한태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거짓말 하지 마세요. 허세 부리지 말고요. 한태아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해. 김아진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약속할게요. 태아 씨를 믿을게요.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힌 순간 주변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의 갈등 속에서도 피어난 순수한 사랑이 따뜻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해질녘 대운빌딩 앞에서 한무철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노을이 건물 유리창에 반사되어 붉은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무철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그의 머릿속에 지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구들을 의심했던 순간들,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무시했던 때들,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미자가 뒤에서 다가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구나. 미자야. 한무철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무슨 소리예요? 돈 때문에 모든 걸 잃을 뻔했어. 한무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 이미자가 남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에요. 너무 늦었어. 한무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식이도 규태도 내 말 듣지 않으려고 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무철이 건물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건물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됐어. 내가 얼마나 욕심쟁이였는지. 여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자가 위로했습니다. 단지 돈에 대한 욕심이 조금 과했을 뿐이에요. 조금? 한무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악독한 건물주였어. 사람들이 왜 나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이미자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달라지면 돼요. 어떻게? 이미 다 망쳤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진짜 가족이라면 여보의 진심을 알아줄 거예요. 한무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자야, 나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 너를 무시하고 아이들을 소홀히 하고 친구들을 의심하고. 다 과거 일이에요. 과거가 아니야. 그 상처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이미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여보도 변할 수 있고요. 한무철이 아내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변해야겠어. 진짜로 변해야겠어. 어떻게요? 먼저 태도부터 바꿀 거야.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보여줄 거야. 이미자가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가 진심이라는 걸 알아요. 분명히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한무철은 아내의 품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60년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민들레 카페에서 황금옥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무철, 김대식, 최규태였습니다. 황금옥이 반가우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삼총사가 다 왔네요. 앉으세요. 세 사람이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무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금호가 고마워. 이렇게 자리 만들어줘서. 뭐려? 황금옥이 커피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오빠들이 이렇게 싸우면 안 되죠. 김대식과 최규태는 여전히 한무철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한무철이 두 친구를 바라보며 깊게 숙였습니다. 대식아, 규태야. 정말 미안해. 김대식이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알아? 안 된다는 거 알아. 한무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더 안 되잖아. 최규태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무철아, 너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알아. 내가 너무했어. 김대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 친구를 도둑으로 의심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변명 안 할게. 한무철의 목소리가 진실됐습니다.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 친구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생각됐어. 황금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들, 옛날 이야기 좀 해보세요. 고등학교 때 일 말이에요. 최규태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지. 김대식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규태가 미자 좋아해서 편지 썼는데 무철이가 가로채서 자기 이름으로 바꿔보낸 거 기억나? 한무철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잘못한 거였어. 그때부터 나는 이기적이었나 봐. 근데 결국 미자는 너를 선택했잖아. 최규태가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지. 내가 더 잘해야 했는데. 황금옥이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들, 저 임신했어요. 세 사람이 모두 놀라며 황금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최규태가 당황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오빠들이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삼촌들 보고 배워야 하는데. 김대식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축하해, 금호가. 한무철이 최규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규태야, 축하해. 정말. 최규태가 한무철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무철아, 나도 미안해. 너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아니야, 그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김대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40년 우정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40년간 이어온 우정이 다시 이어지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황금옥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제 우리 아이가 좋은 삼촌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팜투마켓 사무실에서 김석진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한서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빠, 이야기 있어요. 김석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우리 정말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김석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말이야? 양쪽 집안 반대하는데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김석진이 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우야, 나는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들어봐. 김석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네가 없으면 안 돼. 회사가 망해도 상관없어. 한서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서우야, 나와 결혼해 줄래? 한서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 김석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서우, 내 아내가 되어줘. 한서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그때 문이 열리며 한태아와 김아진이 들어왔습니다. 한태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뭐야? 프로포즈 하는 거야? 김아진이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우와, 축하해요. 한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오빠. 김석진이 일어나서 서우를 끌어안았습니다. 한태아가 김아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공식적으로 사귀는 거 발표할까? 김아진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석진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너희도. 형도 축하해요. 한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아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반대하실 텐데. 괜찮아. 김석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거야. 진정한 사랑이 뭔지. 한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어른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한태아가 김아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자. 어른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게. 네, 같이 열심히 해요. 김아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어른들의 갈등 속에서도 피어난 순수한 사랑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김석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 그래요. 한서우가 동의했습니다. 돈보다 사랑이, 의심보다 믿음이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자고요. 젊은 연인들의 다짐이 따뜻한 희망으로 번져갔습니다. 대운빌딩 앞 광장에서 준공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무철, 김대식, 최규태가 나란히 서 있고 그 뒤로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무철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과거의 욕심 때문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한무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건물도 그 욕심의 결과였죠. 김대식과 최규태가 무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무철이 계속했습니다. 이 건물을 지역 발전을 위해 쓰려고 합니다. 이미자가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김대식이 마이크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1층에는 대운치킨이 들어갑니다. 맛있는 치킨으로 지역 주민들께 봉사하겠습니다. 최규태가 이어받아 말했습니다. 2층은 부동산 사무실과 지역 상담센터로 운영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한무철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층부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황금옥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런 어른들 보고 자라겠네요. 한태아가 김아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런 어른이 되자. 네. 김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석진과 한서우가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김석진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4층에서 팜투마켓을 운영하면서 지역 농산물 판매를 도울 예정입니다. 한서우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해요. 젊은 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어요. 이미자가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무철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야,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김대식이 삼총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대운을 잡았네. 최규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돈이 대운이 아니라 이런 게 진짜 대운이지. 한무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사람이 대운이야.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모두. 황금옥이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좋겠어요. 한태아가 김아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결혼하면 저런 일 하자. 좋은 생각이에요. 김아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한무철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대운빌딩은 이제 욕심의 상징이 아니라 나눔의 상징이 됐습니다. 모든 분들이 진짜 대운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삼총사가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우정이 시련을 겪고 더욱 단단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미자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미자야. 이제야 진짜 사는 맛을 알겠어. 김석진이 한서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런 어른들이 되자. 네, 오빠.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잊지 않을게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대웅빌딩 주변은 따뜻한 희망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진정한 대운을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욕심과 의심 대신 나눔과 믿음을 선택한 그들의 새로운 출발이 아름답게 그려졌습니다. 대운빌딩의 간판에 새겨진 글귀가 노을빛에 반짝였습니다. 함께하는 대운, 나누는 행복이라는 문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